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병입니다.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녹화하는 시간이 11시 30분인데요. 결국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혼자 또 설레발을 쳤다. 국무회의에서 자기의 1년 성과를 자화자찬했으며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일반적으로 문재인 5년은 나라를 황폐화시킨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자기 책임은 없다 하는 이런 강변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와닿을 것인가 하는 문제고, 취임 1년이나 또는 취임을 하면은 국정 방향을 밝히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취임을 하고도 기자회견을 안 하고 1년째도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자아자찬을 할 수는 없다 그러는데 자아자찬할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향후 1년은 지난한 윤석열과 국힘의 고통스러운 1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성과 그 다음에 국힘을 사당화시켜서 김기현체를 꼽은 것이며, 두 번째는 연말로 갈수록 양극화에 의해서 민생은 불만을 일으킬 것입니다. 1년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국민이 참아주겠죠. 그냥 2년부터는 진검승부가 들어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지금 인상은 조금 하다가 말았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생필품 물가, 먹거리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외식 물가 뛰는 거 보세요. 고고TV는 외식을 당분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던 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던 거를 한 달에 2번 내지 한 번으로 줄여버렸어요, 우리 집에. 그런데요, 오늘 윤석열이 일단 이거부터 보고 가시죠. 어제 세계일보가 나오는 건데, 김건희와 기시다 요코 일본의 총리 부인이 어딜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관사 가서 했나 아니면은 라온 미술관에 가서 했나 했는데, 김건희가 육구한테 히로시마 원폭 등 희생된 이들 아픔을 위로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맹한 게 국제외교까지 등장해서 대통령과 같은 동급으로 계속 움직이는데요. 오늘도 여론조사가 발표됐죠. 김건희 나대지 마라가 65%예요. 65%. 근데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져서 원자폭탄으로 한 30만 명이 죽었죠. 그럼 우리나라는, 조선은 조선인들이 독립투사들이 일본에 압살당하고, 그 다음에 국내 지식 당시에 일제 식민지 전후로 국내 지식인들은 압살을 당하고, 또 강제징용과 또 위안부와 또는 강제 진군, 그 뭐죠? 병사를 수탈한 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30만 명 이상 죽었을걸요? 그런 문제는 감추고 미국에 의한 히로시마 폭탄, 그걸 폭탄 투하에서 일본인들이 희생한 것에 대해서 아픔을 위로한다. 거기 조선인들도 많았죠. 히로시마에 어디든지 다 있었죠. 지금 일본 애들은 미국으로부터 원폭 투하를 사과하라 그러죠. 난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건희란 이 아이가. 아이도 못 돼요. 아이도 못 돼요. 결국은 윤석열이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 국민들한테 내질르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은, 민주당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기가 어려웠다. 일면 맞는 말이에요. 민주당 놈들이 모든 걸 딴지를 걷고 있으나, 그럼 뭐 했냐 이거죠. 윤석열이 1년 동안 설득하고, 그죠? 소통하고 만나고 통합하고 그러라는 거죠. 그랬으면은
지금 이런 사단이 낫겠어요? 민주당도 너무나 나쁘죠. 근래에 와가지고 유승민, 이준석이 뭐라 그럽니까? 이재명 만나라 그러죠. 큰일 난다. 총선 필패한다. 이재명 만나라. 그 조원진이 같은 애도 그래요. 조원진이 같은 애도. 그죠? 정강훈만 만날 필요 없다 그러고 쓰레기 자유우파들 유튜브 세력만 만날 필요가 없다 그러죠. 김종인 씨도 만나라 그러고 오늘 유인태가 뭐 국민 공감이라는 친윤 공부 모임에 가서 특강을 했죠. 이재명 만나라. 근데 안 만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 만나기 싫으면은 김진태가 윤석열한테 우호적이고 중대선거구제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김진태 밑에 국회 부의장이 2명 있고 또 국회의장단도 있으며 그 대부분 민주당 애들이니 그걸 모여서 만나면 되고 모이라고 해서 만나면 되고 또 민주당의 상임위원장들 만나면 되고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국힘 내부 보수 내부도 지가 그 쓸만한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을 다 숙청을 하고 김기현과 유친윤들만 만나고 있죠. 이런 갈등과 분열을 갖다가 주도한 게 노무현이었고 문재인이었으나 윤석열은 지금 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성과를 체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무너진 시스템은 문재인 때 많이 무너졌죠. 근데 윤석열 때는 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체감할 시간이 필요하다. 체감할 시간을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을 칠 겁니다. 그거 TV의 말의 기준이 됩니다. 1년 후에 보세요.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 반시장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이 되었다. 검찰의 개혁 과정에서 마약법 집행 등 현격하게 위축돼 있다. 이걸 꼭 문재인이 탓으로 돌리나? 전세 사기는 80%가 문재인이 임대차 3법으로 일어난 거 맞죠? 근데 임대차 3법을 과거로 돌릴 수도 없을 겁니다. 그 돌렸다 하면 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임대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 전세 사기라는 것을 보면은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항상. 전세 사기는 있었고, 근데 요번에는 좀 대규모로 일어나는데, 대규모가 아니라 중규모로 일어나는데, 우리 IMF 때 전세 사기 없었습니까? 부동산가 폭락할 때? 그 다음에 2007년 금융위기 왔을 때 전세 사기 없었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죠? 더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전 정권을 갖다가 탓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거죠. 김대중하고 이명박은. 그렇죠? 기가 차다. 이 국힘 애들이 그러죠. 지금 전세 사기는 문재인 책임이다.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은 문재인 책임이다 그러는데 일면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예상도 못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됐습니까? 왜 그걸 해결책을 미리 안 세웠죠? 이거 해결책 없어요. 이건 시장 기량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던 전세가에 폭락했던 그들이 감수할 수뿐이 없는 문제예요. 지금 하나도 전세 사기 대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응? 자기가 해결을 못하면서 문재인한테 돌렸나? 가짜 평화 기대한 안보 간의 민방위 훈련도 미실시되었다. 그래서 6년 만에 공공기관부터 재개하겠다. 솔직히 민방위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죠? 민방위 훈련한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호에 숨고 건물 안으로 숨고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안보를 자각할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민방위 같은 거는. 예비군 애들도 가서 놀다 오는 건데, 응? 그럼 국힘에서 그 김기현이가 주장한 여자 징병제도 하란 말이야. 여자도 군 의무를 복무화시키라고. 칭찬할 수가 없어. 왜 이러냐 하면은 고고TV가, 국민은 윤석열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김건희한테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윤석열이, 시국을 바라보는 시국관과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과 그 자유, 프리덤만 외치지 말고 국민의 민생과 현재 정부가 왜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인정을 못 받는지 국민들은 지금, 분노에 차 있다는 거죠. 곧 터져요. 총선 전에.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지 혼자 그냥 국무회의에서 자아자찬하고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왜 뽑았죠? 그러면 제가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말이. 그럼 문재인 치라고. 이명박 박근혜 잡아줬더니 문재인 치라고. 지금 문재인이가 평산 책방 열어가지고 오만 잡설에 다 힘을 휘달리고 있죠. 그것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조선일보가 이제, 분열이 아니라 전 정권 인사들, 이제 만일 사냥을 시작하는데, 조선일보 이야기가 맞아요. 맞는데, 이것뿐이 할 게 없다는 거야. 보수의 주도지인 조선일보와 국힘과, 윤석열이 이것뿐이 할 거 없다는 거야. 국민은 지금 윤석열 1년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1년 후에 미래를 또는 그 아젠다를 내놓으라는 거죠. 하나도 없죠. 지금 얘가 하는 말이 윤석열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연금 노동 교육계획을 민주당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죠. 쌩 거짓말이죠. 부닥치라 이거야. 그리고 국민 선동을 하고 국민을 호소하라 이거야. 그것도 못하고 있죠. 생각이 없었으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그 계획이란 게 뭔지를 모르니까, 쉽게 말해서 노조법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 있어요. 펜딩돼 있죠. 그건 그래서 지금 연금 계획은 왜 안 하는데, 솔직히 노동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연금 계획이에요. 저출산 문제와 교육 문제와 젊은 세대의 문제와 노인의 문제가 다 있는 게 연금 계획이에요. 안 하잖아요. 그건 정부안을 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거 다 계획이 짜여 있어. 이대로 가면은 연금이 곧 고갈되고 2050년 가면은 그 전에 고갈될걸요? 윤석열 5년 허송세월을 하면은 연금개혁 정부가 짜가지고 더 내고 아니 덜 내고 더 내고 덜 받는 거로 갈 수뿐이 없어요. 이거는 덜 내고 더 내고 덜 받는 거로 갈 수 없는데 갈 수밖에 없는데 출산율 때문에 그럼 그대로 내란 말이야. 국민의 지탄이 무섭고 지지율 떨어질까봐 연금개혁을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정부죠. 연금개혁을 왜 국회에서 하죠? 정부안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주 비겁한 놈입니다. 저출산 문제, 이 연금, 노동, 교육이 전부 다 저출산하고 관련되어 있죠. 저출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저출산 그 프로그램,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죠? 그게 민주당 탓이에요? 한심. 고고TV는 국힘 김기현 체제가 깨지고 그래도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활동 그 토양이 안 되면 윤석열 지지할 수 없어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조선일보가 보면은 이 며칠 전부터 시작한 오늘 아침에 보면은 문재인, 조국, 박원순을 성역화시킨다. 이거 좌파들의 민낯이 또 나오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 그리고 고고TV가 그러잖아요. 문재인 잡아놓으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잡아놓듯이 문재인 잡아놓으면 끝나는데 문재인을 안 잡아놓고 윤석열은 문재인에 충성하던 인간이었으니까 문재인을 안 잡아놓고 좌파의 득세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죠. 윤석열이. 왜 우리만 당해야 돼? 왜 이명박 박근혜만 당하고 이명박 박근혜에서 일했던 3,000명이 조사받고 300명이 감옥했어요. 지금 문재인 그 따가리들이 한 명이라도 감옥 갔습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봐도 다 그냥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죠. 정진상이 보석으로 풀려나 김용희 보석으로 풀려나 우리는 언제 이명박 박근혜를 보석으로 풀어줬어요? 윤석열이가? 풀어줬냐고. 병가 한번 내줬어요. 초창기에 우파 괴멸시키고 윤석열이가 대권 주자로 나오기 전까지 보석으로 풀어진 적도 없고 치료도 못 받게 했고 솔직히 말해서 형 집행정지도 안 해줬고 그게 윤석열이라고. 근데 왜 조국이야 지금 재판 중이고 문재인과 문재인 따가리들은 한 명도 못 잡아넣느냐고. 구속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거지 같은 세상. 박원순 다큐멘터리. 박원순은 성폭행한 적이 없고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꼬리를 치고 꽃뱀 역할을 했다. 조국이는
이 녀석은 그냥 지딸 조민이 데리고 다니면서, 다시 보관하고 있고, 문재인은 책방 열고, 이거 조선일보 하기를 과거 100년 전쟁, 이명박 때, 노무현 때 나오는 100년 전쟁, 노무현을 갖다가 민주당 집권 30년을 꿈꿨죠. 그 다음에 문재인 되니까 또 50년을 꿈꿨죠. 그 근본적인 게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갖다가 곡해하고, 거짓 저술한 거 100년 전쟁이라는 책인데, 문성건이라는 주도해가지고, 그거 한번 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승만을 갖다가 시대의 바람둥이, 뭐 어쩌고저쩌고, 친일파, 친미파, 이렇게 했고, 반미파로 해, 또, 이승만을. 그 다음에, 그 김구로부터 역사를 갖다 다 왜곡하는데요. 한국 현대사를. 그러니 이걸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주류가 누구예요? 요 세 명이야. 문재인, 박원순, 조국. 요 세 놈을 갖다가 이재명 그건 빼고 생양아치 이 세 명을 성역화시켰죠. 애들이. 그죠? 문재인을 치는 과정이었고 조국을 치는 과정이었고 박원순을 치는 과정이었죠. 보수 우파에서는. 근데 이게 이놈 박원순이라는 놈은 자체 성역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조국은 민주당 진보 좌파 애들이 성역화가 들어가고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영화도 찍고 다큐멘터리를 찍고 잡아넣어야지 문재인을.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나와가지고 며칠 전부터 문재인 놈 진짜 얘가 뭐라 그랬어요? 5년의 자기 지책을 갖다가 건드리지 말라. 된통 당할 것이다. 윤석열. 응? 자기 5년이 허무하게 이렇게 폄훼당하는 걸 보고 가슴이 아프다. 이놈 잡아넣었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문재인이라는 놈은 맨날 이거 재등장하고 정치의 중심에 서주죠. 이재명보다 문재인이 지금 중심에 서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못 잡아놓고 풀어준 놈이 누구야? 윤석열 아니야? 그 쓰레기 자유우파 따라다니는 너희들 한번 이야기해봐. 이게 평산 책방을 열어가지고 일주일 만이면 5,800건을 팔았다. 응? 구름처럼 사람들이 와서 사가지고 간다. 그죠? 그러면서 열정페이 오전 근무반은 뭘 준다더라? 하여튼 봉사할 사람은 오전반, 오후반, 주말반으로 나누는데 공짜로 일을 해라. 열정페이가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설검 없이 해가지고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 그 문재인 쪽에서 한 말이 뭐죠? 하도 봉사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책방에 공짜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자원봉사 신청이 많아서 오전, 오후, 주말로 이렇게 나눴는데 무슨 죄냐 하다가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누가 평상까지 가서 공짜로 일해주고 싶은 놈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부울경 쪽에서는. 그런데 그러다 또 나온 게 8시간만 일하는 사람 밥 준다? 밥 먹으러 거기 가냐? 이게 지금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평산 책방 또 사업자 등록증을 재단법인인가 사단법인으로 열었죠. 응? 그런데 누가 이놈아 문재인이가 자기가 대표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대. 그러면서 법인 신청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은 개인 사업자로 열었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잖아요. 아주 위선적이죠. 아니 그럼 기다렸다가 법인으로 올리면 되잖아요. 이름을. 근데 법인 구성도 안 돼 있어. 그런 개인 사업자 떨쳐가지고 돈 열심히 벌고 있어. 응? 그러니까 또 그걸 갖다가 곧 바꾸겠다. 기본적으로 이놈들이 조국이도 그렇고 문재인이도 그렇고 돈 버는데 귀신 같은 놈들이죠.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놈이 조국이하고 소주 한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조국이가 감사하고 송구스럽다. 조민이는 또 조국이가 하는 말이 조민이는 시골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중이다.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의사면허 지금 박탈 위기가 있고 학력
대졸을 갖다가 박탈당했는데, 고졸이 무슨 의사 면허 있다고, 지역 돌면서 봉사활동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셀카 올리면서 미모를 봅니까? 요새 보면 미모가 아니라 특이 같아, 특이. 응? 엄마 아빠 특이.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기가 찬 일이. 윤석열이 할 일은 일단은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부터 잡고 문재인 수족부터 잡았어야지 지금 이런 상태가 안 일어나고 있고, 그죠? 그거 쓸데없이 이재명 잡는다고. 근데 대장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박영수 그분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박영수냐,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대장동은 1년 동안 헛다리 헛짓만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2년 차이는 국민이 윤석열 사정을 안 봐줘요. 보수가 아무리 뭉쳐도 중도 다 달아났잖아요. 전 정권 문재인 탓해가지고 개혁 못한다. 교육, 노동개혁 못한다. 왜 못해? 연금개혁도 네가 하면 되지. 그리고 전세 사기 같은 거 문제? 이건 항상 일어났었죠. 이거를 문재인이 하던 식으로 전 정권에 돌리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하잖아요. 결국은 날아가요. 문재인이 날아갔듯이 노무현이가 대졌듯이 기가 찹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